한장, 여보. 누구랑 있어? 의심의 시작. 남편의 출장 기간은 길어졌고 제주의 시간은 이상할 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주 외곽의 한옥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한 지 석 달째였어요. 감귤밭이 내려다 보이는 이 집은 남편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곳이었죠. 나중에 민박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어? 라던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제가 이제는 우습게 느껴집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설렜어요. 서울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게 모망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감귤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커피를 마시곤 했죠. 여보, 거기 어때? 적응 좀 됐어? 남편의 전화는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고요. 처음엔 그저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감각은 생각보다 예민한 것 같아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물었는데 이젠 잘 지내지? 로 바뀌었죠. 질문의 초점이 저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마치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응, 잘 지내. 너도 몸 챙겨. 저도 모르게 대답이 짧아졌어요. 더 이상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게 됐죠. 어차피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주의 시간은 서울과 달랐어요. 서울에선 지하철 시간에 맞춰 뛰고 약속 시간에 쫓기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는데 여긴 그런 게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의 경계가 흐릿해졌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만이 시간의 유일한 증거였죠. 처음엔 이 고요함이 좋았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요가 길어지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요. 원하지 않아도 생각은 깊어지고 진실에 가까워지죠. 마당에 앉아 감귤밭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왜 혼자 이곳에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삶이었나?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제 들어와? 아직 좀 걸릴 것 같아.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내려올 수 있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유독 길게 느껴졌죠. 미안. 지금은 진짜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줘. 끊긴 전화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세어본 적 없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앉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갔어요. 제주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리 별이 정말 많았어요.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문득 깨달았죠. 이 고요가 평화가 아니라 예고였다는 걸.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말투, 시선, 타이밍,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엔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는데 이젠 전화가 와도 받기가 무거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게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죠. 감귤밭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제주의 바람은 거셌어요.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나무들은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서 있었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흔들려도 괜찮아. 다만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진실은 제가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명확하고 잔인했습니다. 2장 SNS에 올라온 그 여자. 댓글 하나하나가 증거였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제주의 시간은 너무 느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마당을 쓸고
감귤나무에 물을 주고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루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이런 삶이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 일상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루의 경계가 흐릿해질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원하지 않아도 머릿속엔 질문들이 떠올라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남편은 정말 바쁘기만 한 걸까? 우리 결혼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리고 생각은 원하지 않아도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우연히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SNS 계정을 들어가 봤어요. 평소엔 잘 보지 않았거든요. 그는 SNS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몇 달 전부터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전엔 없었던 일이에요.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출장지로 보이는 도시 풍경, 호텔 조식, 야경. 처음엔 그냥 흘려봤어요.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 카페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죠. 그런데 사진 구도가 이상했어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을 때 찍는 각도였거든요. 댓글 창을 열어봤어요. 오빠 요즘 표정 밝아졌어요. 부럽다.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일하면서도 여유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달린 댓글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놨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철렁했다기보다는 뭔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출장지 야경, 레스토랑, 회의실. 그리고 곳곳에 그 여자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빠 덕분에. 프로젝트 잘 끝났어요. 같이 일하니까 배울 게 많아요. 남편은 그 댓글들에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거나 좋아요를 눌러놨어요. 저한테는 연락도 잘 안 하면서 SNS에선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날짜를 확인했어요. 제가 제주로 내려온 직후부터였어요. 출장을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허탈했어요. 아, 그래서 전화를 안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처음엔 사소한 어긋남이었어요. 말투, 시선, 타이밍.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거리감.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10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잘 지내? 평소처럼 형식적인 목소리였어요. 응,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다녀? 응, 그래. 그럼 나 바빠서 먼저 끊을게. 조만간 다시 연락할게. 잠깐.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왜? 언제 들어와? 아직은 모르겠어. 프로젝트가 길어질 것 같아서. 얼마나? 글쎄, 한 달. 아니면 2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럼 이따 보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감귤밭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온 믿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는 걸. 저는 다만 그걸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분노는 나중에 와야 할 감정 같았어요. 지금은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죠.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었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세장 6개월간의 거짓말. 출장은 핑계였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SNS를 매일 확인했어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스크린샷을 찍었죠. 날짜, 시간, 장소, 댓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상한 건 그 과정에서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마치 탐정처럼 냉정하게 사실만을 수집하는 기분이었죠. 감정을 끄고 움직이는 게 그때는 더 편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올린 사진이었어요.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야경 사진. 긴 하루의 끝이라는 캡션과 함께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유리창에 반사된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요. 댓글창에는 역시나 그 여자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화이팅. 그리고 남편의 답글. 너도 수고했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박혔어요. 출장이라면서 매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게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기도 바쁘다면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마당에 나가 감귤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제주로 오기 전부터였을까?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까?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부터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갔죠. 저는 그저 승진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건강 챙겨. 괜찮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 생길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고 여유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주여행 이야기가 나왔죠. 여보, 제주에 집 하나 사는 게 어떨까? 갑자기 제주는 왜? 투자 목적도 있고 우리도 나중에 내려가서 살 수 있잖아.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니까. 그때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바쁜 남편을 위해 제가 먼저 내려가 집을 정리하고 주말마다 남편이 내려오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 좋아. 내가 먼저 내려가 있을게. 정말 괜찮아? 응. 당신도 일 끝나면 자주 내려와. 그럼 고마워. 그때 남편의 표정에서 안도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는 걸. 저를 멀리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요. 눈물이 마르자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왜 남편이 제주행을 제안했는지, 왜 출장이 길어졌는지, 왜 연락이 뜸해졌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아니, 바보인 척했던 걸지도 몰라요.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요.
여보. 응.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다음 주말에 올라갈까 해. 뭐? 서울. 너무 오래 안 봤잖아. 내가 올라갈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긴 침묵이었죠. 아, 그게 다음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주말에도 일해야 돼. 그럼 주중에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하루만. 여보, 지금 정말 바빠. 조금만 기다려줘. 응.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역시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의 떨림, 말끝의 불안정함, 모든 게 명확했죠.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카페에 갔어요. 처음으로요. 제주에 온 후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두려웠어요. 말을 걸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요. 카페는 한적했어요. 손님이 저 말고 두세 명뿐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감귤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감귤들이 익어가고 있었죠. 주황빛 열매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동네가 조용하죠? 저도 서울에서 5년 전에 내려왔어요. 그러세요? 네. 카페 하면서 천천히 살고 있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편안한 말투였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착해요.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저는 커피를 훌쩍이며 창밖을 봤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걸까?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카페 주인이 다가왔어요. 손님, 이거 서비스예요. 작은 접시에 감귤 조각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농장에서 키운 거예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귤을 한 조각 입에 넣었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그리고 눈물이 또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캐묻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참고 무엇을 지켜온 걸까?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너무 많은 걸 참아왔어요. 외로움, 불안, 의심. 그런데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 결혼이 정말 끝난 거라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곳에 남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감귤밭 사이를 걷는 꿈이었죠.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편안했습니다. 내장 사랑이 식었어. 마이너스 10년이 무너진 날,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사진들, 출장지, 호텔, 그리고 낯선 얼굴.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증거를 모으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했거든요. 이제 필요한 건 확인이 아니라 결단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을요. 그 사이 저는 카페에 자주 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와요. 카페 주인 민준 씨는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줬어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사장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존재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날씨 좋죠?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네, 그러게요. 혹시 올레길 걸어보셨어요? 여기서 가까운 코스가 하나 있거든요. 경치 정말 좋아요. 아직이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요. 그의 말투에는 억지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걸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죠. 민준 씨는 왜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였죠. 저요? 서울에서 회사 다녔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싶더라고요.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하고 그러다 번아웃이 와서 휴가로 제주 왔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사 오신 거예요? 아니요. 1년 정도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엔 내려왔죠. 지금은 후회 없어요. 돈은 서울에서 벌 때보다 적지만 행복은 더 많아요. 그의 눈빛이 맑았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부럽네요. 손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죠? 적응은 좀 되세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한 가지 조언해도 될까요? 네. 제주에서 혼자 사는 거 외롭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추천한 올레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한 번쯤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길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어요. 감귤밭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감귤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바다가 보였어요. 제주의 바다는 서울 근처 바다와 달랐어요. 색이 더 진했고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답장은 30분 후에 왔어요. 무슨 얘기? 전화할까? 지금은 좀 저녁에 할게. 또 피하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지금 해. 중요한 거야. 이번엔 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누구랑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무슨 소리야? SNS 봤어. 다 봤어. 뭘 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게 느껴졌죠. 출장지 사진들, 댓글들. 그 여자 누구야? 여보. 그건 솔직하게 말해줘. 나 바보 아니야. 언제부터였어?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이었을까요? 언제부터? 6개월 전쯤 제가 제주로 내려오기 한 달 전이었어요. 왜?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고 1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소리가 그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내도 된다는 걸 깨달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를 제주로 보낸 것도 그 때문이야? 그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 서울 올라갈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여보, 그게 싫으면 내가 변호사 선임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어요. 날짜를 확인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죠. 사진, 댓글, 날짜, 시간. 그 순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지면 분노조차 남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 씨 카페에 갔어요.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혹시 커피 한 잔만. 아,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카페는 텅 비어 있었어요. 민준 씨가 커피를 내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말할 사람이 필요하면 저 들을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 어려 보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아, 오늘 확인했어요. 아니, 사실 진작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어줬어요. 조언도 위로도 하지 않았죠. 그저 들어줬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화가 안 나요. 슬프지도 않고 그냥 공허해요. 당연한 거예요. 뭐가요? 감정이 한꺼번에 오지 않는 거요. 저도 그랬거든요. 민준 씨도요? 네. 5년 전에 제가 제주로 내려온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이혼했거든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 분노, 자괴감. 근데 이상하게 처음엔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몇 달 지나서야 화가 나고 울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그때 끝내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 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손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끝나는 관계를 붙잡는 건 의미 없어요. 대신 이제부터 뭘 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부터요? 네. 손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3일 후였어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5회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참고 무엇을 지켜온 걸까? 서울행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3개월 만에 처음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분노 때문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고 택시를 탔어요. 우리 집 주소를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 맞죠? 기사님이 물었어요. 익숙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3개월 전까지 매일 드나들던 곳이었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고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왔어?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야위었어요. 살이 빠진 게 눈에 보였어요. 앉자. 저는 남편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거실,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그 거리가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얘기하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언제부터였어? 정확하게. 6개월 전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만났는데? 회사에서. 같은 팀이야. 사귀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 응.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화가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다른 말 없어. 1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 그게 다야? 사랑이 식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언제부터? 모르겠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쯤부터인 것 같아. 작년. 제가 제주로 내려가기 1년 전이었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기가 어려웠어.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게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나를 제주로 보낸 것도 계획이었어? 그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나를 멀리 보내고 싶었던 거잖아. 내가 없는 동안 자유롭게 그 여자를 만나려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한테 기회는 없었던 거야?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미안해. 나도 노력했어. 근데 안 됐어. 노력? 언제 노력했는데? 너도 알잖아. 우리 요즘 몇 년간 대화도 없었고, 그건 당신이 집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가고, 나는 혼자 기다렸어. 나도 힘들었어.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 오면 또 눈치 보이고, 나도 숨이 막혔어.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줬어. 내 얘기를 들어줬고, 위로해줬어.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나는 당신 얘기 안 들어줬어. 10년 동안? 그건 아니지만, 됐어. 이제 됐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해. 여보, 이혼하자고. 이미 변호사 상담받았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협의이혼부터 하자. 진짜 그러고 싶어?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 그 여자를. 나는 이제 나를 선택할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소용없어. 저는 일어섰어요. 제주집은 내가 가질 거야. 당신 이름으로 돼 있지만 위자료 대신 나한테 넘겨. 그래. 그리고 이 집은 당신이 가져. 나는 필요 없어. 어디서 살 건데? 제주에서.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주에 계속? 응. 거기가 좋더라. 서울은 이제 지겹거든. 사실 그건 반만 진실이었어요. 제주가 좋기도 했지만 이 집에서, 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의 추억이 박힌 모든 것에서요. 그래. 알았어.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사진첩. 사진첩을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우리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그때는 진짜 행복했어요.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사진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짐을 다 챙기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남편이 불렀어요. 여보.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둘 다 노력 부족이었나 봐.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 문을 닫고 나왔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눈물이길 바라며 한참을 울었죠. 제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제주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어요. 서울을 떠날 때는 막막했는데 제주로 돌아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곳이 제 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민준 씨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여기 잠깐 세워주세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민준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힘드셨겠네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다행이에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제주는 새로 시작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민준 씨, 고마워요. 얘기 들어줘서. 아니에요. 힘들 때 언제든 오세요. 커피 쏠게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마당에 나가 감귤나무를 바라봤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감귤들이 완전히 익어 있었죠. 하나를 따서 껍질을 벗겼어요. 새콤달콤한 향이 퍼졌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어요. 달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혼이 정말 끝난 것이라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가 아니라 저는 이미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와 있다는 걸. 제주였어요. 이 집이었고 이 감귤밭이었고 이 고요함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민준 씨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6회차 카페 주인 민준. 저도 당신 생각 많이 해요. 진실을 마주한 자리에서 변명은 없었습니다. 책임은 분명해졌고 관계의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서로 다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주집은 제 명의가 됐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가졌어요. 위자료는 받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축하드려요. 이제 새 출발이네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축하라는 말이 어색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선택이 아닌 내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어요. 감귤 수확철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일주일 전에 와서 도와주셨죠.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감귤 따는 것도 일인데 괜찮아요. 배우고 있어요. 어머.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친절해요. 제주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긴 달랐어요. 지나가다 인사하고 가끔 밭에서 딴 채소를 나눠주고 그런 소소한 교류가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민준 씨 카페에 갔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추천해 주세요. 겨울이니까 따뜻한 거 어때요? 유자차 어때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좋아요. 민준 씨가 유자차를 내려주며 앉았어요. 손님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요즘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제 좀 적응됐어요. 다행이네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죠? 네. 자유롭기도 하고요. 근데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외로움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더 잘 알게 되니까. 민준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눴죠. 민준 씨는 이혼하고 얼마나 지나서 괜찮아졌어요? 1년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고, 자책하고. 근데 제주 와서 카페 시작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어떻게 나아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손님들 얘기 들어주고, 커피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더라고요. 부럽네요. 손님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거짓말 같지 않은 진심이 느껴졌죠. 민준 씨, 저 요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해보는 게 어때요? 뭐요? 뭐든요. 새로운 거,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라 생각해봤어요.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바빴어요.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하고 싶은 게 뭐지? 문득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초등학생 때 미술을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만뒀어요.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결혼하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다음 날, 동네 문구점에 가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샀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사는 게 설렜어요. 집에 돌아와 마당에 앉아 감귤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어요. 손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재밌었어요. 몇 시간을 그렸어요. 해가 지는 줄도 몰랐죠. 그림을 보니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했다는 게요. 그 다음 날도 그림을 그렸어요. 감귤나무, 바다, 하늘, 민준 씨 카페. 그리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일주일 후, 민준 씨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아니요. 진짜 좋은데요. 특히 이 감귤나무. 생동감이 느껴져요. 정말요? 네. 혹시 액자에 넣어서 카페에 걸어도 될까요? 네. 진짜요? 네. 손님이 괜찮으시다면요. 카페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제 그림을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민준 씨.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좋은 그림 얻게 돼서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민준 씨 카페에는 제 그림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아, 동네에 사시는 분이요. 재능이 있으시죠? 정말 예쁘네요. 혹시 팔기도 하나요? 그 말을 듣고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팔 생각 있으세요? 저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카페에서 작은 전시회 같은 거 열어볼까요? 전시회요? 네, 작은 거요. 그림 몇 개 걸어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와, 정말요? 네. 손님도 새로운 시작 필요하잖아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 달 후, 민준 씨 카페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어요. 제 그림 10점이 벽에 걸렸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감성적이네요. 색감이 따뜻해요. 이 그림 사고 싶은데 얼마예요? 그날 그림 5점이 팔렸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민준 씨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축하해요. 성공이에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손님 실력이에요. 민준 씨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민준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5년 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네요. 손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민준 씨를 보는 제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7회차 좋아해요. 일출을 보며 고백하다. 정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류, 말, 침묵.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되고 2달이 지났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제주는 더 고요해졌죠.
그림을 그리는 일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스케치를 하고 오후에는 민준 씨 카페에 가서 색을 입혔어요. 민준 씨는 카페 한쪽 구석을 제 작업 공간으로 내줬어요. 여기서 그리세요. 손님들도 구경하고 좋아할 거예요. 민준 씨, 너무 미안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카페 분위기도 좋아지고 손님들도 신기해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손님들이 가가와 말을 걸었어요. 와, 멋지다. 취미로 하세요? 네. 요즘 배우고 있어요. 잘 그리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세요? 혼자 그냥 그려요. 유튜브 보면서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점점 편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사람들을 피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 아직이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먹을래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네. 괜찮아요? 네. 어차피 혼자 먹기 뭐하거든요. 카페 뒤편에는 작은 주방이 있었어요. 민준 씨가 사는 공간이었죠. 앉으세요. 테이블에 김치찌개와 밥, 반찬이 차려졌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맛은 보장 못해요. 그냥 대충 끓인 거라. 한 숟가락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집밥 맛이었죠. 맛있어요. 다행이다. 입맛에 맞아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민준 씨는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됐어요. 처음엔 라면밖에 못 끓였는데 저도 그래요. 요즘은 집에서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엔 손님이 해주세요. 저한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그럴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번갈아 가며 요리를 했고 서로의 레시피를 나눴죠. 이거 맛있어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친해지려 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내일 바다 보러 갈래요? 바다요? 네. 일출 명소가 있거든요. 새벽에 가면 정말 예뻐요. 좋아요. 다음 날 새벽 5시 민준 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어요. 동쪽 해안에 도착했죠. 여기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지만 수평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곧 떠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설렜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퍼지더니 천천히 태양의 모습을 드러냈죠. 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민준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거 보려고 제주 왔어요. 네, 5년 전에 처음 제주 왔을 때 이 일출을 봤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 이 순간을 매일 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아름다움을, 이 평화를 매일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제주에 남고 싶은지. 왜요? 여기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민준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일출을 바라봤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물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요. 제가 아는 국밥집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해요. 가실래요? 좋아요. 국밥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몸이 녹았어요. 맛있어요. 그죠? 여기 국물이 진짜 좋아요.
민준 씨, 오늘 고마워요. 일출 보여줘서.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요.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니까 더 좋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이 감정이 뭐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민준 씨와 있으면 편안했어요. 남편과 있을 때와는 달랐어요. 긴장하지 않아도 됐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일출을 봤다. 민준 씨와 함께 아름다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는 걸. 며칠 후, 민준 씨가 카페 문을 닫고 저를 불렀어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오늘 제가 특별히 요리했거든요. 네. 좋아요. 카페 주방에는 파스타와 샐러드가 준비돼 있었어요. 와,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손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왜요? 민준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고마워서요. 요즘 손님 덕분에 카페도 활기차고 저도 행복해요. 저도요. 민준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럼 됐네요. 우리 서로한테 좋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파스타를 먹으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과거, 현재, 미래, 꿈, 두려움, 희망. 저는 요즘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손님 그림 보면 진심이 느껴져요. 민준 씨는 카페 계속 할 거예요? 네. 이게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커피 내려주고, 얘기 들어주고. 좋아요. 멋져요. 손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민준 씨. 네.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민준 씨 생각을 자꾸 해요. 민준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도요. 네. 저도 손님 생각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요. 감정의 시간표는 없어요. 하지만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저는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됐다는 걸. 8회차 제주에 남기로 한 이후 완결. 지금도 나는 제주에 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이혼하고 제주에 정착하고 그림을 그리고 민준 씨를 만나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감귤밭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하루는 여전히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진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봄이 왔어요. 감귤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죠. 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어요. 예쁘다. 옆에서 민준 씨가 말했어요. 요즘은 자주 집에 와요.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림을 보고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올해는 감귤이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따요. 작년에는 혼자 하느라 힘들었잖아요. 고마워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우리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거든요. 각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요. 손님. 왜요? 이제 그만 손님이라고 부를까요? 웃음이 났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름으로. 지원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럼 저도 민준 씨 아니고 민준이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어요. 며칠 후 카페에서 두 번째 전시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20점을 준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발전하셨어요. 이 그림 꼭 사고 싶어요. 다음 전시회는 언제예요? 그림이 모두 팔렸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축하해요. 지원 씨. 이제 진짜 작가네요. 민준이가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작가는 무슨,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작가예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에 갔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지원 씨. 응,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데요? 저 지원 씨 좋아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요? 처음 카페에 왔을 때부터요. 눈빛이 슬퍼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저도요. 네, 저도 좋아해요. 민준이를. 민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남편과는 다른 온기였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포옹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지원 씨. 저도요. 민준이.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감당하는 거라는 걸 이 섬에서 배웠습니다. 1년 전, 저는 무너진 결혼 생활 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남편의 배신, 외로움, 불안, 모든 게 저를 짓눌렀죠. 하지만 제주로 와서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됐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치유됐고, 그림을 통해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만났죠. 그는 저를 과거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 줬어요. 몇 달 후,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지원 씨, 같이 살래요? 네. 이 집에서요. 아니면 다른 집을 구해도 되고. 저는 지원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너무 빠른 건 아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좋아요. 같이 살아요. 민준이는 자신의 카페를 계속 운영했고,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죠.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카페에서 만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 파스타 어때? 좋아.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하자.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어느 날,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지내는 친구였죠. 지원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 제주에서 뭐 해? 그림 그린다며? 응. 요즘 전시도 하고 그래. 대박. 근데 외롭지 않아? 혼자서? 아니, 혼자 아니야. 남자친구 있어. 뭐, 진짜? 언제부터? 몇 달 됐어. 와, 너 진짜 달라졌구나. 예전 같으면 이혼하고 한동안 힘들어했을 텐데. 맞아. 나도 놀라워. 근데 여기 오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 좋은 변화다. 나 언제 놀러 갈게. 와,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저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떠나보내냐고 스스로를 책망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떠나보내는 게 때로는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는 걸.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감귤이 익어가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민준이와 저는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원 씨, 행복해요? 응, 행복해. 너는? 저도요. 진짜 행복해요. 고마워. 민준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원 씨 만나서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완벽한 사람과 만나서 얻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하며 만드는 거라는 걸. 지금도 저는 제주에 있어요. 감귤밭이 있는 이 집에서 민준이와 함께요. 그림을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바다를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10년 전 결혼할 때 꿈꿨던 삶과는 다르지만 이 삶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